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한 네덜란드 청년이 말을 잃고 서 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이롭다. 3나노미터보다도 더 정교한 반도체 칩들이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 속도와 정확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네덜란드 기술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독일 기업 임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군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유럽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5만 명의 유럽인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댓글창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이제야 깨닫겠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인식을 뒤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에서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텐 반 더 베르크입니다. 28세인 저는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ASML은 전 세계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10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삼성이나 TSMC 같은 거대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 장비 없이는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죠.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회사 동료인 김민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민 온 동료인데 항상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르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왔어. 이제는 단순히 우리 장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도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우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재하면서 저희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중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저도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장비 점검과 기술 지원 업무에 지쳐가던 저는 점점 번아웃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휴직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싶었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중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마르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내가 반도체 전문가니까 한국의 기술 현장을 직접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아시아 출장은 여러 번 가봤지만 대부분 우리 장비 설치나 점검하러 가는 것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한국을 첫 목적지로 정하게 되었죠. 민준이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 ASML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으니까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놀라운 나라일까? 민준이가 과장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고 어차피 휴직 기간의 첫 여행지일 뿐이니까 며칠만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정말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난 한 독일인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하인츠 밀러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독일의 지멘스에서 일한다며 자랑스럽게 소개하더군요.
그런데 그가 아시아에 대해 말하는 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시아는 아직도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곳이야.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만든 장비로 제품만 찍어내는 하청업체 수준이지. 자기들만의 핵심 기술은 없어. 그러면서 저에게도 말하더라고요. 자네도 빨리 유럽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아시아에서 뭘 배우겠나? 우리 독일과 네덜란드가 진짜 기술 선진국이지.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인츠는 계속해서 아시아를 깎아내렸어요. 기술 혁신 능력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그냥 남의 것 베끼기만 한다고 했죠. 독일과 네덜란드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쾌했어요. 물론 우리 유럽이 기술 선진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를 그렇게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직접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었고 그냥 불쾌한 기분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시설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무인 입국 심사대가 있었는데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이 정말 빨랐습니다. 3초도 안 되어서 심사가 완료되더라고요. 스키폴 공항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건 처음 봤어요. 이 기술 수준이 상당한데? 라고 중얼거렸죠.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제 짐에 자동으로 부착된 RFID 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앱으로 귀하의 수화물이 3번 컨베이어 벨트에 2분 후 도착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정확히 2분 후에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밀한 물류 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빨랐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정말 현대적이었고요. 하인츠의 말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도 흔한 풍경이지만 여기는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들이었어요. 선명도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8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로 보이는 화면들이 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려면 얼마나 강력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전자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런 디스플레이 뒤에 숨어있는 기술이 궁금했어요. 이 정도 성능의 칩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려면 정말 정교한 제조 기술이 필요거든요. 혹시 우리 ASML 장비로 만든 칩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하철 자체의 운영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각 역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실제로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훨씬 잘 구현되어 있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키오스크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지하철 표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심지어 택시도 부를 수 있더라고요. 터치 반응 속도도 정말 빨랐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사용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면 터치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3초 만에 끝났어요. 이런 반응 속도를 구현하려면 정말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이게 길거리 키오스크 수준에서 구현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카드는 기본이고 휴대폰만 찍으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어디서나 작동하더라고요. 이런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엄청난 서버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전혀 지연 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벽면 전체가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조명, 온도, 심지어 창문 투명도까지 터치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런 스마트홈 기술을 이렇게 완성도 높게 구현한 곳은 처음 보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네덜란드에서도 스마트홈 기술이 있지만 대부분 실험적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강남의 밤거리를 구경했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의 밝기와 선명도가 유럽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LED 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 밤 네덜란드 동료들에게 안부를 전할 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하니 동료들이 신기해 하더군요. 아시아는 처음이지. 어때? 재미있어?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면서요. 저는 아직 첫날이라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항이나 지하철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말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둘러볼 예정이야. 한국의 반도체 관련 시설들도 견학해 볼 생각이야. 동료들 반응을 보니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기술이 발전된 나라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앞으로 며칠간 직접 경험해 보면서 동료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민준이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한국 전자기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용산에 가봐야 해라고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관찰했는데 정말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용산역에서 내려서 전자상가로 향하는데 오전 9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곳에서 파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최신 반도체 칩들이 정말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삼성의 최신 DRAM, SK하이닉스의 NAND 플래시, 심지어 아직 출시 전인 차세대 메모리 칩들까지 있었어요. 이 칩은 우리 회사 최신 장비로 만든 건데 벌써 시중에 나와 있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정말 비싸게 팔리는 고성능 칩들이 여기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판매원들의 기술 지식 수준도 정말 높았어요. 칩의 세부 사양부터 성능 특성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HBM3 메모리는 대역폭이 819GBs예요. AI 연산용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전력 효율도 이전 세대 대비 20% 향상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럽의 전자 매장에서도 이런 수준의 설명을 듣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고객이 커스텀 서버를 주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원하는 사양을 말하니까 판매원이 바로 최적의 칩 조합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AI 학습용이시면 이 GPU와 이 메모리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성능 대비 가격도 좋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주문하자마자 바로 조립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30분만 기다리시면 완성됩니다. 이런 빠른 대응 속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부품 재고 관리부터 조립 프로세스까지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상가 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두 명의 엔지니어가 최신 칩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3나노 공정에서 FinFET 구조를 더 최적화하면 성능을 10%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력 소모는 어떻게 될까? 열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이런 수준 높은 기술 토론이 일반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에는 좀 더 전문적인 곳을 가보고 싶어서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한국 기술의 진짜 심장부라고 표현했던 곳이었거든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판교역에서 내리자마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곳곳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간판이 보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 기업들의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거리를 걸으면서 보니 정말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역동적인 분위기는 암스테르담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완전 무인 로봇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주문부터 제조,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정말 정교한 AI 시스템이었어요. 어떤 원두를 선호하시나요? 산미가 강한 걸 좋아하시는지, 쓴맛이 강한 걸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맞춤형으로 추출해 드릴게요.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까지 제공하더라고요. 이런 수준의 AI 구현을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카페 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 노트북으로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3D 모델링, 머신러닝 코드 작성, 심지어 반도체 설계 툴을 사용하는 사람도 보였어요. 이런 작업들을 원활하게 하려면 정말 좋은 칩이 필요한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셨어요. 제가 ASML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오, ASML.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장비죠. 최신 EUV 장비 덕분에 3나노 공정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단순히 장비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AI 칩 설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은 ASML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ASML 장비의 한계를 극복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죠.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EUV 리소그래피도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우회하는 새로운 3D 적층 기술을 개발했어요. 같은 면적에서 성능은 2배,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해졌죠.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ASML이 반도체 장비의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혹시 그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내일 우리 연구소에 견학 오시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즉시 승낙했죠.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네덜란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금세 여러 명이 접속했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니 동료들이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용산에서 최신 칩들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유럽에서는 주문하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무인 카페에서 AI가 개인 맞춤형 커피를 만들어준다고. 그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니. 특히 삼성 엔지니어와의 만남에 대해 말하니 동료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ASML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며 의구심을 표하는 동료도 있었죠. 저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 ASML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건 쉽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만약 정말 그런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 메모리 제조업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최근 AI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TSMC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삼성 화성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가는 길이었는데 대중교통 시스템의 연계가 정말 완벽했어요. 환승할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었죠. 화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더라고요. 여러 개의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각 건물마다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만났던 김 엔지니어님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방문자 배지를 주시고 보안 검색을 받게 하셨죠. 보안이 정말 철저했어요. 우리 ASML 본사만큼이나 엄격한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메모리 생산 라인이었어요. 클린룸 복장을 갖춰 입고 들어갔는데 그 안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장비들이 완전 자동화되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ASML의 EUV 장비입니다. 김 엔지니어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 우리 회사 장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 장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보조 장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죠. 이 보조 장비들은 EUV 장비의 성능을 최대 30% 향상시켜줍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정밀 온도 제어 시스템과 진동 억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장비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성능을 끌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였거든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계속 감탄이 나왔어요.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정말 정교했어요. 이 정도 자동화 수준은 독일 공장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김 엔지니어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메모리 칩의 개수가 수백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량률은 0.001% 이하라고 했어요. 이런 품질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두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연구개발센터였어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3D NAND 기술입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칩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의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직으로 300층 이상 적층된 구조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죠? 독자 개발한 새로운 식각 기술과 증착 기술을 사용합니다. ASML 장비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정말로 개발했다는 거였거든요. 연구원이 현미경으로 칩 구조를 보여주는데 정말 정교한 3D 구조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로 같은 크기에서 용량은 10배, 속도는 5배 향상됩니다. 이런 성능 향상은 정말 혁신적인 수준이었어요. 세 번째로 본 것은 AI 반도체 연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차세대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성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칩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AI 칩보다 성능이 3배 이상 우수합니다. 직접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여주는데 정말 엄청난 연산 속도를 보여주더라고요. 복잡한 이미지 인식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이런 성능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아키텍처 설계 때문입니다. 기존의 CPU나 GPU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구조죠. 이런 혁신적인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만났던 하인츠 밀러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인츠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덜란드 청년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알고 보니 그는 지멘스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온 거였어요. 김 엔지니어님이 우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유럽에서 오신 반도체 전문가시군요. 함께 우리 기술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인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네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시연실이었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 기술입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장비는 정말 놀라웠어요. ASML 장비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존 EUV 장비보다 해상도가 2배 높고 처리 속도도 3배 빠릅니다. 하인츠가 말을 잃고 서 있더라고요. 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연구원이 실제로 시연을 해보여 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나노미터보다도 정교한 패턴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기존 EUV 방식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전자빔과 이온빔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앞선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인츠는 계속 말을 잃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시아를 무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런 기술 수준이라면 유럽이 뒤처질 수도 있겠군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본 것은 미래 반도체 기술 전시관이었어요. 여기서는 10년 후 상용화될 기술들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칩, 뉴로모픽 칩, 바이오 반도체 등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 양자 컴퓨팅 칩은 현재 슈퍼컴퓨터보다 1만 배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차세대 기술을 이미 실제로 구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하인츠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독일에서도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론 단계인데 여기서는 벌써 실제 칩으로 구현했다니.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 엔지니어님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정말 기술 후진국이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을 통해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죠. 현재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인츠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무지했습니다. 공항에서 했던 말들이 정말 부끄럽네요.
한국이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독일도 최근 아시아 기술 발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거든요. 이번 방문을 통해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ASML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 분야의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죠. 연구소를 나서면서 김 엔지니어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국과 유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네덜란드 동료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관광 방송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평소보다 많은 동료들이 접속했어요. 오늘 삼성 연구소에서 본 것들에 대한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한국이 ASML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저는 오늘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물론 기업 기밀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말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동료들은 충분히 놀라워했어요. 3D NAND가 300층 이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데 양자 컴퓨팅 칩을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때 하인츠도 방송에 참여했어요. 공항에서의 일을 사과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저는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오늘 한국을 보니 정말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을 보던 독일과 네덜란드 시청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방송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한 여행 방송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용산 전자상가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죠. 새벽 2시에 시작된 방송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어요. 유럽 시간으로는 저녁이었거든요. 한국의 새벽 반도체 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댓글창이 뜨거워졌어요. 새벽에 반도체 시장이 열려 있다고? 정말이야? 이건 믿을 수 없는데. 시청자들의 의구심 섞인 댓글들이 올라왔죠. 저는 실제로 용산상가 안을 돌아다니면서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신 반도체 칩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삼성의 최신 HBM 메모리부터 AI 가속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새벽 2시에 이런 첨단 제품들을 살 수 있다니. 시청자들이 놀라워하는 댓글을 계속 올렸어요. 저는 실제로 HBM 메모리 하나를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유럽에서 주문하면 몇 주 기다려야 하는 제품을 여기서는 즉석에서 살 수 있었어요. 판매원과의 대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메모리는 최신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대역폭이 819GBs이고 용량은 24GB입니다. 가격도 유럽보다 30% 저렴해요.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시청자들도 계속 감탄했죠. 방송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시청자가 댓글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 HBM 메모리의 성능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나요? 판매원이 그 댓글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테스트 시스템이 있어요. 직접 성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테스트 장비로 메모리 성능을 측정해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스펙시트에 나온 성능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서비스 수준은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한국의 기술 인프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그때 화면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하인츠가 용산 상가에 찾아온 거예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한 말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에 대해 정말 무지했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독일도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시청자들도 감동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기술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훌륭해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유럽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야죠. 방송을 마치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공항 직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기술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ASML의 장비를 뛰어넘는 기술, 완전 자동화된 생산시설, 차세대 AI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라는 걸 보여주었죠.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모두들 제 방송을 봤다면서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 전략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더 놀라운 건 회사 경영진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CEO가 직접 저를 불러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요청했거든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봐야겠다는 말도 하셨어요. 유럽 언론들도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네덜란드 주요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독일 기술 전문지에서도 기고문을 써달라고 했어요. 제목은 ASML 엔지니어가 본 한국 반도체의 진짜 실력이었죠. 하인츠도 독일로 돌아가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멘스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삼성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유럽 진출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한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ASML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결국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유럽에 소개하고 양쪽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현지 파트너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정말 뜻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획한 한국-유럽 반도체 기술 협력 컨퍼런스가 암스테르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거예요.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였죠.
컨퍼런스 첫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발표하는 최신 기술들을 보고 유럽 참석자들이 계속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삼성이 공개한 차세대 3D 메모리 기술에 대해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죠.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 인피니언의 CTO가 한 말이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인데 한국은 벌써 양산을 시작했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SK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발표였어요. 기존 메모리와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이 기술로 AI 연산 속도를 10배 향상시키면서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 참석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생각도 못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이런 감탄사가 계속 나왔죠. 저도 한국 기업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둘째 날에는 실제 기술 시연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반도체 장비들을 직접 작동시켜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저는 동시 통역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 장비는 ASML의 EUV 장비보다 해상도가 2배 높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전달하자 ASML 임직원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제 옛 동료들도 와 있었는데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실제 시연 결과가 나오자 회장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1나노미터보다도 정교한 패턴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말을 잃었거든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는데. ASML 연구진이 중얼거렸어요. 한국 연구진이 기술 원리를 설명하자 더욱 놀라워했어요. 기존 광학 방식의 한계를 전자빔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죠.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에 유럽 엔지니어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저녁 만찬에서 정말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갔어요.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보고 싶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죠. 특히 하인츠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 임원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더라고요. 지멘스와 삼성이 함께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여러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ASML도 삼성과 차세대 장비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죠. 더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유럽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유럽이 배워야 할 한국의 혁신 정신 이런 제목들이었죠. 독일의 주요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서는 제 이야기를 일면에 실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네덜란드 엔지니어의 한국 발견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는지 상세히 다뤘어요. 네덜란드 NOS 뉴스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 이야기를 방송했어요. ASML 엔지니어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거든요. 시청률도 정말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ASML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회사를 떠난다고 했을 때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모두 제 선택을 응원하고 있어요. 마르텐 덕분에 우리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주요 방송사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네덜란드 엔지니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개한 한국 유럽 기술 협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 ASML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더욱 놀라운 건 그 시제품의 성능이었어요. 기존 반도체 제조 장비보다 성능이 50%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30% 줄어든 혁신적인 결과였거든요. 한국과 유럽의 기술이 만나니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K 하이닉스와 독일 인피니언의 협력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AI 전용 메모리 칩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유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메모리 기술과 독일의 시스템 기술이 만나니 정말 완벽한 조합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동료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싶었고, 한국 문화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국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도전 정신, 협력과 혁신의 문화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았어요. 1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추진한 한국-유럽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가 공식 출범하게 된 거예요. 암스테르담과 서울에 각각 센터를 두고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죠. 연구센터 출범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 CEO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몰려들었죠. 저는 센터의 초대 국제협력 디렉터로 임명되었어요. 출범식에서 제가 한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혁신 의지도 강하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였어요. 한국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 유럽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연구센터를 통해 한국과 유럽이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어요.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측 인사들도 정말 감동했다고 말해주었고, 유럽 참석자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어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하인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르텐, 정말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 그는 지금 지멘스 아시아 협력 담당 이사로 승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총괄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했던 무지한 발언들이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화도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한 사람의 편견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연구센터가 본격 가동된 지 6개월 후 첫 번째 공동 연구 성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3D 메모리 기술과 네덜란드의 극자 외선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반도체였죠. 성능은 기존 제품보다 3배 향상되고 제조 비용은 40% 절감된 혁신적인 결과였어요. 이 성과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유럽 협력의 새로운 모델 기술 협력의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죠.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연구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 제품에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들이 쏟아졌죠.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개인적으로도 성장했고 커리어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한국과 유럽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한국 기술 홍보대사로 위촉해주기도 했어요. 유럽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들 제 변화에 놀라워해요. 마르텐이 이렇게 글로벌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한국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구나라고 말해주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 아들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격려해 주시죠. 돌이켜보면 1년 반 전 그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편견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었어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혁신 정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 가서 동료들과 회의하고 새로운 기술 동향도 파악하죠. 갈 때마다 또 다른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게 되어요. 한국의 혁신 속도는 정말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예요. 최근에는 한국의 차세대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 육지 통신, 바이오 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들에서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이런 기술까지 구현했구나라며 놀라게 되죠. 한국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자극을 많이 받아요. 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정말 대단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로봇,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언어도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다른 유럽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하거든요. 특히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알아야 해요.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기술력은 물론이고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혁신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한국을 오늘의 위치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특히 삼성의 김 엔지니어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변화해준 하인츠에게도 고마워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의 연속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